자, 이번 시간에는요, 턴밀에서 사용하는 모델링을 가지고 턴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솔리드 모델이 있고요. 이제 선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는 엔드밀로 까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더리죠.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모델링을 해서 만든 상태고요. 이 평면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케치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커브가 있고요. 이 커브를 여기 가시성 얘를 끄게 되면 이렇게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저는 요 레이어를 요거만 좀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되게끔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는 이렇게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얘하고 그 다음에 1번을 끄고 요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정 탭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신규 공정 리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은 모델링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NCS 이 좌표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동으로 해서 이쪽이죠. 여기로 중심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선반이다 보니까 Z축이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선반에 맞는 좌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셨으면 확인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소재 정의 이게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소재 이 모델을 스톡 모델을 요 설정을 누르셔서 여기 신규는 얘를 누르고 편집은 얘입니다. 자, 신규를 해야 되니까 눌러서 자, 여기에 보면은 선반이기 때문에 여기 선삭을 누르셔야 돼요. 선삭이고 얘가 회전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회전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프로파일과 회전축이 나오는데 얘를 눌러서 자, 여기 뜨죠? 소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C를 누르면 이 체인입니다. C가 단축키. 그럼 4개가 잡혔죠? 그 다음에 완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삭 공구축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잡아주시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정의가 됐고요. 자, 여기는 됐으니까 됐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료를 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모델하고 절삭 소재 지금은 여기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절삭 소재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사용을 안 하니까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돼 있고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하면 공정 요게 이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초기 선삭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신규 초기 선삭의 초기 선삭이죠. 초기 선삭을 눌러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구를 미리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구를 만들고 가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지금 항삭을 하기 위한 바이트가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은 안 하고요. 이 상태에서 테크놀로지에 들어가서 우리 그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팅 속도는 180 그리고 회전당 이송입니다. 선반은 항삭이니까 0.3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이쪽에서 들어와서 가공하는 거니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변경은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서 뭐 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가 맞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 설정을 합니다. 윤곽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가공할 그 영역이에요. 초기 성삭이니까 항삭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공할 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드래그해서 요 C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C까지 이렇게. 그래서 총 10개가 잡혔는데 그 상태에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작과 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가공 방법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축 방향 이게 낫겠죠? 축 방향 항사. 그 다음에 바깥쪽은 외경을 가공할 때, 측면은 내경을 가공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왼쪽 방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정삭 경로를 살폈다. 그리고 언더컷 트림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홈이 있을 때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냥 훑고 갑니다. 홈바이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언더컷 트림을 체크하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언더컷은 없습니다. 이 형상에는. 그리고 언더컷을 고려한 연속 가공 허용. 이거는 좀 끌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파라메타죠. 파라메타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가공 여유를 항삭이니까 0.2만 줄게요. 0.2 탭키 누르면 적용이 되고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갑니다. 매크로 가셔서 접선 요거 진입 진출이죠. 매크로가. 그래서 접선형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접선형으로 했고 여기도 지금 소재 여기는 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0에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됐으니까 설정 탭으로 가서요. 자, 기존에 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모델을. 그래서 간섭 체크가 되어 있고 얘를 누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신규 눌러서 우리가 미리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윤곽입니다. 이 제품의 윤곽을 누르면 아까 자르는 이 가공되는 영역하고 틀려요. 이건 제품의 윤곽입니다. 그래서 C를 누른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소재가 다 잡히죠. 이거를 인식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곽이 표시가 되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됐으니까 선삭 됐으니까 여기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해서 빠져나가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윤곽을 잡았는데 제가 또 빠져나갔네요. 이럴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아까 요 설정이었죠. 선삭 소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얘를 지금 선삭 소재 여기 눌러서 요거죠. 네, 얘를 잡아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깎이는 부분, 여기가 소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 선삭 결과 소재 산출 요거를 해줘야지 우리가 선삭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인식해서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완료 요 계산입니다.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한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내부 시뮬레이션 하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깎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잘 된 것 같고요. 얘보다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모의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했으니까 이제 정삭을 하겠습니다. 정삭. 그래서 여기에다가 탭 커서를 두시고 신규의 선삭에 뭡니까? 마무리 선삭이에요. 마무리 선삭. 이게 정삭입니다. 자, 눌러서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이 마무리 선삭에 대한 툴을 좀 하겠습니다. 미리 만든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 신규 공구를 눌러서 자, 여기 조금 내리면 이 규격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ISO, ANSI 코드 해가지고 뭐 국제 규격이냐 아니면 미국 규격에 대한 요거를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요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삭이니까 한 35도 요거를 써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정삭에 대한 그 값을 주면 됩니다. 아까 항삭이었잖아요. 항삭은 좀 거칠고 정삭은 회전당 0.1로 줄게요. 정삭이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OK에서 윤곽 설정 들어가서 정삭에 대한 어디냐 이렇게 뜨는 거죠. 윤곽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요게 꺼져 있으면 좋은데 요거 끄면은 되는데 지금 안 꺼지네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여기 이렇게 흰색은 풀패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잡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잡았으니까 가공 방법 들어가야죠. 가공 방법에 동일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네, 얘는 된 것 같고요. 파라메타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라메타 대로 가고요. 이번에는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이제 그 소재 항삭이 돼 있는 깎인 거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항삭을 깎은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삭들과 소재를 인식해야 되니까 간섭이라든가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으면 완료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항삭은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마무리 선삭 눌러서 그 다음에 매크로죠. 매크로가 진입 진출입니다. 여기가 진입 매크로가 접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진출이 접선형으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덮어 씌우면 이렇게 돼 있죠?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내부 시뮬레이션 아니면 공작기계 시뮬레이션으로 아까 선삭을 인식시켰기 때문에 이걸 인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다 했고요. 혹시 다운될 줄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요거 솔리드를 요거 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키고 그 다음에 디폴트는 감출게요. 디폴트는 감췄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레이어 아까 요 경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삭이 돼 있는데 요거를 감추겠다 그러면 얘를 끄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윤곽 가공입니다. 2D 윤곽 가공으로 옆에
엔드밀 사용이죠. 이게 턴밀이니까. 그래서 신규의 선삭의 2D 윤곽 가공이죠. 2D 가공의 윤곽 가공입니다. 엔드밀 작업이니까요. 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엔드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규 공구로 해서 T파이 높이는 한 5배, 한 50 정도 줄게. 이렇게 두고 커팅 날은 한 30 정도 줘볼까요? 네, 실제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맞게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제 피드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죠. 스핀들은 2000에 이송 속도만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OK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구가 정의가 됐고, 그 상태에서 얘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가공입니다. 윤곽 가공 바운더리를 잡아야 돼요. 이 신규로 해서 자, 챔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체인으로 해서 C 누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완료.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쪽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공구 탭에 들어가면 프레임이 WCS로 해서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그런데 지금 안전 높이가 적기 때문에 얘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윤곽 설정에 최고하고 최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면 가공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윤곽을 잡았을 때요. 얘를 요걸 지울 때는 요거를 요거 해제하면 지워지고 다시 해서 C 누르면 이렇게 잡힙니다. 체인으로 잡혔죠? 그 다음에 완료하면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내측 가공이냐 외측 가공이냐 그리고 방향 이걸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누르면 외측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의 바깥쪽으로 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이렇게 내측으로 해주시고 이쪽으로 도는 거겠죠. 자, 그러면 최고 최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최고, 여기가 최저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최고는 여기 찍히죠. 그리고 최저는 여기.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에러가 걸린 게 아니고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파라메타로 이제 가볼게요. 가면 지금 안전성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급속 이송 50으로 놓고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윤곽 설정하면 이게 해제가 됩니다. 파라메타 그리고 안전 높이는 한 10으로 해볼게요. 탭키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윤곽 설정 왼쪽으로 해서 공구된 보정 지금 그 왼쪽 가공이죠. G41 가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일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뜨게끔 한쪽 방향. 그리고 클리어런스는 그냥 안전거리 상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놓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됐으면은 매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크로는 진입 진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 말로 나와도 되니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정 됐고 피처.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이 있죠. 요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켜가지고 여기서 원형 패턴이죠. 원형 패턴 얘를 없으니까 얘 신규 전환 누른 겁니다. 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실린더 축이 편해요. 얘를 눌러서 요거 찍어서 얘를 찍으면 이렇게 돼 있고, 총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를 써주고 계산 적용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영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계산을 누르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느낌이 뭐가 쎄하네요. 1mm씩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한 번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깊이가 있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이 소재 요걸 좀 빠뜨린 것 같은데 파라메타의 절입량을 제가 빠뜨렸어요. 10mm 한 번에 들어가면 좀 부하가 걸리니까 1mm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소재는 항삭 중삭 안 하니까 그냥 0으로 둘게요.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덮어 씌우겠냐?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됩니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내부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돌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공정 탭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에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깔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됐고 이걸 가지고 하나 했으니까요. 동일하게 요거는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그대로 설정이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를 컨트롤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바로 복사해요.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워줄게요.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지웠고 다시 윤곽 컨트롤 누르고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물음표가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지금 뭡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다 동일한데 그대로 가고요. 윤곽 설정에서 이건 다시 해야죠. 해제하면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눌러서 요 두 번째 거 하니까 C 눌러서 찍어주고 완료. 내측으로 다 돼 있죠. 그대로. 그리고 깊이 해줘야죠. 최고는 여기, 그리고 최저는 여기. 네. 그 다음에 뭐 바꿔줘야 될까요? 변환이죠. 요건 2개였는데 얘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을 수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새로 만드는 거 편집이 있는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죠. 자, 눌러서 요게 라인이 아니라 실린더 축, 요거 실린더의 그 윗면 원통면을 찍어주고 얘는 4개로 돼 있죠. 그러면 적용 완료. 자, 그 다음에 계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된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도 요거 지워주시고 다시 눌러서 여기 C 눌러서 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 자, 됐고 최고 여기죠. 최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 해줘야죠. 변환 눌러서 얘는 6개예요. 얘도 마찬가지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틀리니까 개수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실린더 축 여기 잡아서 원통 면을 찍어주시면 되고 얘는 총 전체 각도에 맞춤해서 6개 적용 완료. 그 다음에 계산 누르면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부터 윤곽 가공 다 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최종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선삭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선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6개입니다.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턴밀을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소재가 여기도 우리가 정치수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소재가 더 커지죠. 지금 보면 뭐냐면 여기 커브 한번 눌러 요거를 디폴트로 누르면 요겁니다. 여기죠.
여기를 깎는 게 아니 안 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 맞춰서 소재를 요 라인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해놨고요. 요거 그 코드 변환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 이 테스트를 누르면 포스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누르고 여기서 공작 기계에 눌러서 이 포스트 그 기계에 맞는 그 포스트 프로세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서 지금 이름을 뭐 턴밀이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의 턴밀 이거고 포스트 프로세서는 업체에서 이렇게 저기한 거를 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틀려요. 얘는 오축 가공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에러 걸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다가 놓고 기본값으로 두면 활성화 턴밀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됐죠? 그리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계산 한번 다시 눌러. 그러면 이렇게 되고 돌아왔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코드로 변화를 줄 때는 여기서 NC 파일 작성 여기서 바로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이 포스트 프로세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게 맞으면 우리 학교에 맞게끔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코드가 나옵니다. G코드, N코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